누구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반대 측면에 일부분의 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리스크를 낮추는 것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 펀드는 내가 소개한다. 펀하게 들어가는 펀드 속에서 펀! 들어가자! 안녕하세요. 자산관리도 미리미리 준비하고 계시는 스마트한 시청자 여러분, 펀 들어가자의 신현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펀드 소개에 앞서서 먼저 우리 매니저님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최주훈 매니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펀드 이름 먼저 밝혀주세요.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펀드는요, 미래에셋 스마트 롱숏 펀드가 되겠습니다. 오, 이 펀드는 어디에다 투자하는 펀드죠? 네, 기본적으로 국내 주식에 투자를 하게 되고요. 다만 투자 전략에 있어서 롱숏 전략을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 펀드 이름에도 보이는 롱숏. 제가 아는 롱숏은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안다. 그러니까 일단 들이대서 성과를 보고 결정하자. 뭐 이런 펀드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좋은 말씀인데요. 기본적으로 자산 시장에서의 롱과 숏은 투자 전략을 각각 의미하게 됩니다. 롱숏 전략이라는 건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을 적절히 활용을 해서 안정적인 수익률을 꾸준히 추구하고 시장의 변동성에 대응하는 전략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롱 포지션, 숏 포지션. 이건 또 무슨 의미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롱 포지션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주식 투자를 하는 방식과 마찬가지로 자산의 가격이 상승했을 때 투자자에게 수익이 주어지는 구조를 말하고요. 숏 포지션은 이와는 다르게 자산의 가격이 하락했을 때 수익으로 돌아오는 매도 포지션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보험으로 이러한 숏 포지션을 활용하게 돼서 시장 하락 시에는 수익률을 보전하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그 두 가지 전략을 하나의 펀드에서 같이 활용을 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그렇게 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부는 매수 포지션, 일부는 매도 포지션을 함께 활용하면 변동성은 낮추면서 주식에 대한 전체 위험 노출도는 낮출 수 있게 되거든요. 이 일반 주식형 펀드는 그냥 주식을 잘 골라서 투자하는 거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런 롱숏 전략을 사용하는 펀드도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신박한 것 같아요. 네, 일반적인 주식형 펀드의 경우에는 결국 그 전체 포트폴리오가 주식시장의 위험도에 그대로 노출이 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롱과 숏을 적절히 활용해서 변동성을 줄이면서 투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투자는 계속 하게 되지만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변동성이 커지거나 시장이 급락이 우려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저희 스마트 롱숏을 권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요새 투자는 이제 누구나 관심 있는 분야라서 어떤 상황에서라도 이 관심을 끄는 게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시장이 항상 상승하면 좋겠지만 저희가 겪어보면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변동성이 커지거나 주가 급락이 우려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죠. 이러한 국면 때마다 매니저가 좀 유연하게 대응을 함으로써 전반적인 수익률 방어와 함께 변동성을 낮추게 됩니다. 유연하게 대응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기본적으로 상대적으로 매력도가 있는 섹터나 종목에 대한 투자를 하되 그 반대 포지션에 대한 대응을 통해서 시장 전체에 대한 매도를 통해 헤징을 하거나 일부 종목에 대해서는 숏 포지션을 취하게 되고요. 다만 이 숏 포지션의 비중 역시 매니저가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아니 근데 또 매력적이라고 판단을 하셨다면 그냥 몰빵하는 게 더 유리한 게 아닌가. 괜히 수익률만 낮추시는 거 아니에요? 저도 참 그랬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앞을 다 내다볼 수는 없잖아요. 작년에 2020년 사태를 기억해봐도 이렇게까지 주가가 급락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잘 고른 종목이나 섹터가 기대만큼 쭉 상승해주면 좋겠지만 시장 상황, 외부적인 요인을 누구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반대 측면에 일부분의 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리스크를 낮추는 것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다. 이게 충분히 매력적인데 아직은 제가 좀 낯설거든요. 좀 구체적으로 어떤 투자를 하고 계신지 또 알려주세요. 네, 그러면 저희가 예를 한번 들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020년에 국내 내수 경기가 많이 침체가 되었었고요. 반대로 2021년에는 이른바 보복 소비가 나오면서 내수 유통 경기가 급격히 다시 개선되는 모양을 보였습니다. 저희는 이 상황에서 국내 백화점에 주목을 했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백화점 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은 대부분 다른 사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어서 저희가 백화점 사업에 투자를 하고 싶어도 이러한 다른 사업조차 같이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죠. 이랬을 때 저희는 국내 백화점과 국내 면세점을 함께 사업하는
사업자를 롱을 하고요. 국내 면세점 사업만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숏을 함으로써 이 원하지 않는 사업부에 대한 투자를 멈출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시장 전반적인 리스크에 대해서도 저희가 해지를 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숏 포지션 투자는 해지의 개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러면 꼭 펀드를 통해서가 아니라 이 개인도 그런 흐름을 예측을 할 수 있으면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겠네요? 물론입니다. 개인들도 요새는 개인 공매도 참여 활성화 정책을 통해서 많은 방식으로 공매도 투자에 참여하실 수는 있는데요. 저희는 개인적으로 그걸 권해드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숏 포지션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시장에 반대되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손실이 무한정 발생할 수 있고, 또한 내가 틀렸을 경우 그 포지션의 크기가 점점 커지게 됨으로써 정상적인 투자를 방해하게 되죠. 마지막으로 주식시장은 장기적으로 계속 상승해 왔기 때문에 이러한 숏 포지션을 계속적으로 들고 가는 건 불필요한 비용의 낭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숏 포지션은 저희 스마트 롱숏 펀드와 같이 전체 포트폴리오를 잘 짜놓고 일부분 보험료, 해지 포지션으로 납부하는 간접 투자의 방식으로 활용할 것을 저희는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임에도 이 리스크 관리를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게 굉장히 제가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도 이게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시장의 방향을 함께하는 펀드는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 펀드 역시 주식시장에 대한 노출도를 가져가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상승과 하락 시에 펀드 역시 상승과 하락을 같이 하게 됩니다. 다만 시장의 상승 시에는 저희가 말씀드린 숏 포지션, 이른바 보험료로 인해서 주식시장의 상승률을 다소 못 따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반대로 시장의 하락 혹은 급락 시에는 저희의 수익률 방어가 시장을 훨씬 능가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잘 고르는 것이 핵심이네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위해 기본적으로 탑다운 방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탑다운, 탑다운? 탑다운? 탑다운이요? 그러면 탑다운이면 위에서 아래로 종목을 선정한다는 뜻일까요? 맞습니다. 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을 상위부터 하위로 내려가면서 고르게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거시 경제라든지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 시장의 오르내림을 먼저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내려와서 업종, 마지막으로 종목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됩니다. 반대의 경우에는 바텀업이라고 부르는 방식이 있죠.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이나 섹터보다는 개별 종목들의 경쟁력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방식인데요. 저희는 이 방식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탑다운, 위에서 아래로 투자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장 상황을 먼저 살펴본다는 거는 경제 성장률, 그리고 금리 이런 것들을 먼저 분석한다는 의미인 거죠? 그렇습니다. 시장이 일단 오를지 내릴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시장의 전반적인 거시경제 말씀하신 금리 같은 부분을 살펴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만한 산업, 섹터군을 선정한 후에 마지막으로 종목 단위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산업에 대해서 특정 산업에 너무 쏠리는 포지션을 가져간다든지, 종목에 대해서도 특정 종목에 과다한 비중을 가져가게 되는 리스크를 막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시장이 변동성이 심할 때는 리스크를 관리한다는 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는 있는데 사실 조금 낯설긴 해요, 아직. 이 시장이 상승하는 국면에서는 수익률이 좀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말씀하신 그 점은 시장이 상승이 예상될 때는 추가적으로 저희가 상승을 따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추가적으로 투자함을 통해서 수익률을 제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 수익이요?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각종 밸류에이션상 굉장히 저평가 영역에 위치해 있다고 판단되는 종목, 혹은 시장을 주도하는 시장 주도 섹터와 종목, 마지막으로 시장 내 발생하는 각종 이벤트들을 통한 수익률 창출이 가능한 이벤트 드리븐 전략을 통해서 수익률을 추가적으로 올릴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저희 포트폴리오는 채권을 편입하고 있어서 국채나 은행채 등을 통해서 채권 수익률을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 또한 저희 포트폴리오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제가 미래에셋 스마트 롱숏을 검색을 해보니까 30, 50, 70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걸 선택하면 될까요? 말씀해주신 숫자들은 결국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롱 포지션 비중이 되겠습니다. 각각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게 30%, 50%, 70%라고 봐주시면 될 텐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을 동시에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30, 50, 70의 경우 실제 주식에 대한 순 노출도는 10%, 20%, 30%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진짜 귀에 쏙쏙 박히는 설명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 펀드는 내가 소개한다. 펀하게 들어가는 펀드 속에서 펀! 들어가자! 오늘은 안정적인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는 미래에셋 스마트 롱숏 펀드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의 이 펀드가 정말 마음에 들었다, 뻔했다 하시는 분들은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궁금한 점을 남겨드리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감사합니다.